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3만 불 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100m 달리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전체가 했습니다. 열심히 100m를 꼬리했는데 호주머니 안주머니에 들었던 핸드폰, 지갑, 열쇠, 주민등록증, 면허증, 카드 다 뛰어가는 과정에 빠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졌는데 핸드폰 먼저 찾아야 된다, 지갑 먼저 찾아야 된다, 카드 먼저 찾아야 된다, 열쇠 먼저 찾아야 된다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선 6기 7기 당진 시장을 했는데요. 시장이 딱 됐는데 우리 시골에 옛날에 농부 같은 심정이었는데 농부가 소를 먹이려면 ቃ리라는 풀을 넣었습니다. 요즘은 사료를 먹이지만 ቃ를 한 지게 변았는데 소를 먹이려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막 개울물이 넘쳐나는데 깔찌개가 넘어지고 또 밖에 매놨던 소는 도망가고 개타리는 끌러지고 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당진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엄청난 속도의 변화와 발전, 원주민과 이주민이 혼재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넓은 바다 해안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또 넓은 산업단지가 있는 도농복합도시, 중앙행정이 아주 축소판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14년도에 취임한 후에 2015년도에 유엔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랜 동안 약 한 40년 넘게 전문가 또 시민사회 또 각 정부들이 논의한 UN SDGs를 봤습니다. 2015년도에 UN SDGs 17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우리 전 세계 UN 회원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SDGs를 보면서 이것을 저희 당진시에서 도입해서 종합적으로 인구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물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노인 문제, 육아 문제, 고용 문제 이 정부도 지역 정부든 중앙 정부든 모든 문제들을 협력, 협업, 거버넌스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됐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서 그래서 유심히 봤던 것이 UN SDGs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당진시가 2016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UN과 동일한 17가지 지표를 가지고 빈곤, 타파부터 거버넌스 17번까지 17가지 지표를 엄청난 광범위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 협업과 협치, 거버넌스 통해서 로컬 SDGs를 최초로 만들었고 2018년도에 KSDS, 대한민국 SDGs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가 거버넌스 전략의 이 포럼에서도 KSDS의 17번째 목표인 거버넌스 이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 발전 전략 우리가 지금 발전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경제 논리, 시장 논리, 자본 논리에 대한 발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발전 전략이 행복과 사람 중심의 가치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바꾸고 이런 분권과 자치도 그런 경제 논리와 지역주의, 정치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가치 중심과 사람 중심의 전략을 바꿔서 분권과 자치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 두 분 발제하는데 우리가 지방과 지역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짤막한 토론에서 지방이라는 용어,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라는 용어를 좀 통일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획적인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 거버넌스 관계를 풀려면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를 중앙정부는 용어를 쓰되 지역정부로 용어를 바꿔서 광역지역정부, 기초지역정부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발제 중에 우선 마 교수님께서 발제한 초광역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을 공간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이 지역균형 발전이 공간적 방향성을 찾는 데 중요한 가치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과감한 분권과 자치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공간체계를 성공적으로 개편하고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요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역발전의 성패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역분권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역분권을 위한 공간체계 구축 방향에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초광역권 중심의 광역 중에 어떤 단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역분권 차원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그 중심은 기초지역정부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역행정 사무와 그 책임은 기초지역정부가 쥐고 있고, 광역지역정부는 한정된 위임사무와 업무의 그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초광역 또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이 집중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이 등장이 될 우려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역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행정이 과감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은 그 지역만의 고유한 자원과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잠재된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하고 새로운 발전 방식을 찾아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초지역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지역정부는 지역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지역정부로 예상되는 중요한 권한과 사무가 광역지역정부에 부여하다 보니까 기초지역정부는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적다고 느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민선 6기 7기 당진 시장을 거치면서 당진에서 송전선로 문제와 라돈 침대 당진항 이전 문제, 또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초지역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에서 오늘 어려움을 지역정부의 장으로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시민과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과 지역에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안 사항을 적기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쟁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이 가치 중심, 사람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